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6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둘러싼 문제를 어제 정상회담에서 잘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전초 기지를 찾아 조선업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협력으로까지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를 떠나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방미 사흘째 첫 일정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한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사상 고취와 애국 계몽에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하나 필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명명식에 참석하고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의의를 되새기고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And you see a lot of those shipyards sitting there idle, but they're not so idle anymore. And you're going to come in also, and you'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ships in this country. So I look forward to that. 당초 참석이 예상됐던 벤스 부통령은 일정상 불참했습니다. 경제협력 강조에 앞서 어제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하며 한미동맹도 강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차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3박 6일 동안 이어진 일본, 미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140분 동안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영화로 보면 극적인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I look forward to it.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숙청과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긴장감 속에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와는 달리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남북 관계 문제를 풀 유일한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운 발언은 이번 회담의 결정적 한마디로 꼽힙니다. 영화로 보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간 트럼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로 성공적인 회담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피스메이커 표현을 협상의 돌파구로 꺼내들었고 칭찬 세례로 회담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조선과 국방 협력을 상징하는 금속 거북선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 문구가 새겨진 카우보이 모자,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골프채도 선물로 건넸습니다. 골프 퍼터는 한국 브랜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형 퍼터를 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지켜본 미국 주요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접근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켰다면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한국권을 해결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한 기존 한미 무역 협상에서 남은 쟁점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25%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미국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된 수사로 회담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호평했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공부한 이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을 파고들었고 칭찬 공세로 회담을 무사히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 대통령은 북한 트럼프 타워에서의 골프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켰다. 그것만으로도 승리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등에 찬사를 건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자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일부 정상을 상대로 통상적인 외교 관례에서 벗어나는 공개 망신을 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변이 없는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류 제한령을 뜻하는 한한령에 대해선 아직 양국 간 시각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베이징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며 경천 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특사단은 지난 24일 왕이 외교부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며 에이펙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물꼬를 트기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중국 지도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한중과 미중 관계의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지도부가 북한 체제 존중을 전제로 한 이 대통령의 3가지 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연내 해제 기대감을 모았던 한한령 등 문화 콘텐츠 개방 문제에서는 한국 내 반중 정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특검 관련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1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3차례 조사 끝에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1,000원을 소집하지 않는 등 계엄을 도왔다고 본 겁니다.
한 전 총리는 특히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당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전직 총리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 늦으면 내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면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의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권 의원은 또 통일교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권 의원은 SNS에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고 당당하다며 특검 측이 일부 언론과 결탁해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자신의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의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이 이미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권 의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김 여사를 이틀 뒤 재판에 넘기기로 확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건 김 여사가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의 기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구속기간이 31일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그 전에 기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는 8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된 소환조사는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우선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를 통해 명품 선물을 받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모두 4차례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김 여사의 기소 전 마지막 조사는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김 여사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집사게이트와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 양평 특혜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나머지 10여 개 혐의를 규명하는 데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재선의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현충원을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당원 제26조에 의거하여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선 투표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내내 내세웠던 선명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입법으로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소리 없는 내란을 끝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단일 대오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내부 총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선 인사를 하고 당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N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관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구의원 A씨는 지난 2022년 당선됐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강서구의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A씨가 취임 뒤 구의회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복수의 구의회 관계자들은 A씨의 반말과 욕설이 일상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MBN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관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야, 법이 없는 말을 왜 해가지고 성질을 높아? 짜증나서 뭐든. 야, 너 여기 와서, 응? 너 여기 와서 몇 년 됐어? 지난 출장에서는 양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야, 양주 2병 갖고 와서 한 병을 올라가. 부터 갈굴 거야. 야, 국장한테 전부 야, 얘들이 싸가지가 없어갖고. A씨는 구의회 직원들의 휴가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지만 사전 보고받고 통제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휴가 통제는 내가 다 하고 있어. 왜? 나한테 보고 뭐 전부 갈아야 고 전체 직원들의 휴가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 다 하고. 한 구의회 관계자는 인사상 보복 우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도 쉬쉬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A씨는 욕설을 한 번도 한 적 없다며 휴가를 보고받은 건 직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구의회에서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좁은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작업자 2명의 1명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명률이 산업재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건지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7일 폭염 속에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천천히. 당시 맨홀 내부 산소 농도는 4.5%, 몇 초 내에 숨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6일 인천에서도 맨홀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7명이 맨홀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맨홀 내부 온도가 높아져 유해가스 발생이 더 많아지고 질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업 전 먼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호흡 보호 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량이 있어요. 물량 때문에 좀 급하죠. 방사에서 뭐 얼마 준다던가 이런 때문에 급하니까 뭐 그냥 강구하는 거예요. 하도급을 받는 영세업체일수록 안전수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6일 인천 사고의 경우 재하청이 이뤄졌고 원청 업체는 사건 당일 작업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현행법상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한 작업에 맨홀 작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맨홀 작업의 유해가스는 대체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맨홀 작업도 위험한 작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급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맨홀 작업 중 질식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18명. 치명률이 54.5%로 산업재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어제 낮 광주 도심의 한 건물에서 폭발로 의심되는 굉음과 함께 연기같이 솟아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의 14층짜리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고 왼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주차장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찹니다. 점심을 앞둔 시간, 건물 지하에서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 연기가 이제 소화기 뿌리듯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 안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119에 신고를 해서 살려달라 했고. 바로 이 은행과 음식점에 있던 사람들도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매캐한 냄새 나면서 다들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정신없이 그냥 약간 도망치듯이 나온. 불이 난 건 아니지만 7명이 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80명 넘는 시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실신 상태였는데 저희가 응급처치 조금 해가지고.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서 소방용 이산화탄소통이 터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방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지하 주차장에 쌓인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 맞은편 백화점에서도 폭발물 소동이 있었던 만큼 시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전기자전거처럼 리튬이온 배터리가 달린 이동장치가 많이 보급되면서 덩달아 화재도 늘고 있죠. 배터리에 불을 붙여서 실험을 해봤더니 소화기로도 쉽게 끌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전동 자전거나 킥보드, 휠체어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화재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킥보드 화재 영상을 보면 열폭주로 배터리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불과 5초 만에 화염이 분출되고 거실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심지어 배터리에서 나오는 불길은 가연성 가스를 타고 2m가 넘게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에 가까이 있으면 피할 틈도 없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자 불길이 사방으로 길게 뿜어져 나옵니다. 폭발과 함께 파편과 불티가 주변에 날리고 타이어까지 열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불이 사그라든 뒤에야 다가가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염 방사기가 어느 방향으로 불을 뿜을지 모르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까이 화점에 접근해가지고 소화기를 방사해가지고 유효한 소화 성능을 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내에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하지만 야외에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대부분이 실내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전혀 못 봤는데 지금 현재 충전을 건물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반면 상하이에선 전기자전거 등의 실내 반입이 금지됐고 뉴욕 소방당국은 야외에서 충전하고 보관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보행로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충전 시설을 만드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용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효한 소화 설비, 다량의 물을 한 번에 방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동장치가 실내에 있는 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여름철에 회 먹기는 불안하고 그래도 수산물을 생으로 먹고 싶은 분들은 연어장이나 게장같이 간장에 절인 제품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하지만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중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식중독균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한 연어장 판매 페이지입니다. 리뷰가 9,000개에 이르는 인기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연어장과 게장 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연어장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주방이나 도마나 칼에서도 다 검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받았던 연어에서 검출이 됐거든요. 저번 주에 다시 재검사 맡았고요. 이제 그 재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감염 시 발열과 구토, 설사를 유발하고 임신부는 유산 위험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가 발견된 또 다른 업체는 연어장 판매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게장 4개 제품도 위생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0%에서 식중독균 문제가 발생했는데 연어장과 게장은 가열 없이 그대로 먹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큽니다. 즉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담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으로 먹는 만큼 보관 방법과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도 중요하지만 조사 대상의 80%가 의무 표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품 제조, 유통, 위생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은 물론 30세 미만 유병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4배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어떻게 당뇨병에 대비할 수 있는 건지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70대 중반의 유영봉 씨는 30년 넘게 당뇨병을 앓아왔습니다. 이가 빠지고 백내장이 생기더니 왼쪽 엄지발가락에 입은 상처가 악화해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 당뇨병인 사람이 이런 고통받지 말고 열심히 하고. 사람 소화기관에 들어간 음식물은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이를 세포에 흡수시켜 주는 게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넘쳐나는 포도당이 혈관과 신경을 건드려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놔두면 유 씨처럼 온몸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중장년층 때 처음 발병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30세 미만이라고 해서 당뇨병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난 13년 동안 1형 당뇨병은 2배, 2형 당뇨병은 4배 증가했습니다. 비만과 연관된 2형 당뇨병이 특히 늘었다는 점을 볼 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젊은 층의 당뇨병 발병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15분간 숨차는 운동, 하루 3끼 주기적인 식사만으로도 당뇨병 가능성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선제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지,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지를 통해서도 당뇨병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다 보니 목이 많이 마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물이 다 흡수되지는 못하니까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최근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14세 미만 저소득층 어린이의 당뇨병 위험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교육당국을 통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일 슈퍼스타 그룹 BTS의 멤버 B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스타 오타니 선수가 미국 LA에서 만났습니다. B가 LA 다저스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면서 경기 전 두 사람의 만난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된 겁니다.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는 짧은 영상에 역대급 만남, 합성 같다, 오타니가 193cm인데 체격이 안 밀린다, LA 다저스 일 잘하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BL 시구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이날 티켓 판매량이 5배나 증가하고 MLB 예배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까지 했다는데요. 곧 연고지가 같은 LAFC의 손흥민 선수도 시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수 김건모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로 6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김건모 씨는 2019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전면 중단했었는데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또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후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벌써 6년이나 지났다니 노래 많이 들었다, 근황이 궁금했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6년간 인터뷰조차 하지 않았던 김건모 씨가 공연에서 어떤 소회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공간이죠. 서울 탑골공원에 지난달 말부터 장기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간 취객으로 인한 민원이 많기도 했고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갈 곳 잃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지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탑골공원 내 바둑, 장기 등 오락행위와 음주가무 등이 모두 금지된다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가 지난달 31일부터 공원 내외부의 오락행위를 제한하고 나선 겁니다.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이 북적이는 풍경을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탑골공원이 민원도 많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문화유산도 잘 지키고 또 여기 어르신들의 안전도 생각하고. 탑골공원을 벗어난 어르신들은 공원 건너편 등 거리 곳곳에서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밤낮으로 그냥 막 취객도 술 먹고 완전 아이고 난장판이었어요. 동네가 조용하고 아주 깨끗해져서 참 살기 좋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생각은 다릅니다.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뭘 하면 되는데 공간도 안 만들어주면서 이제 무조건 내려가라. 장기를 두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취객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노인네들이 마땅한 데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는 술 먹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구청은 탑골공원 인근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장기실을 여는 한편 추가 여가 공간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오직 수능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퇴한 학생들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공교육 붕괴의 씁쓸한 현주소에 학교 현장에서도 대입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망치면 자퇴를 고민하는 게 무너진 공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기왕 뒤처진 내신 성적을 포기하는 대신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서입니다. 내신으로는 이미 상위권 학생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제 성적도 별로였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퇴를 선택한. 원치 않게 학업이 끊기면 고교 졸업 자격을 줬던 검정고시가 이제는 입시 전략으로 쓰이는 겁니다. 올해 수도권 검정고시 지원자는 4년 새 가장 많았고 직전 수능에서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 역시 이번에 더 많아질 걸로 관측됩니다. 공교육을 등지고 입시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을 포함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신입생은 785명으로 7년 전에 약 3배로 불어났습니다. 학교에 남은 아이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검정고시로 간다는 친구들을 볼 때는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학교 수업이 사교육보다 수능 준비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퀄리티를 조금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실한 공교육과 줄 세우기식 입시 제도를 지적하는 웃잘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대학 서열화나 이런 거대한 사회 문제들이랑 연결이 되겠지만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를 지휘할 첫 교육장관은 부실 인사검증 논란 속 아직도 공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거대한 먼지 폭풍이 미국 애리조나를 강타했습니다. 애리조나 지역에선 이맘때쯤이면 이런 폭풍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유독 올해는 위력이 더 강력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위로 검은 먼지벽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현지 시각 25일 오후 강력한 먼지 폭풍 하부부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주황빛 먼지가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So we are in the middle and can't see anything. 시속 110km에 달하는 돌풍이 공항을 강타하면서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이 한때 문을 닫았고 이착륙 일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So I've been waiting about 4 hours. 강력한 뇌우까지 몰아치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는 침수됐습니다. 애리조나주 전역에서 6만 가구 이상이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애리조나에서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이어지는 몬순철에 먼지 폭풍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폭풍의 위력은 강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올해 몬순철이 예년보다 건조해 먼지 폭풍이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상엔 온갖 기상천외한 대회가 있다지만 이런 대회도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공통점 하나로 모여 각자의 매력을 인정해주고 웃음을 나눴다는데요. 어떤 공통점이었을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푸른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 그 앞으로 개성 넘치는 분장을 한 참가자들이 눈에 띕니다. 준비한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대머리라는 건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가장 멋진 대머리 소유자를 뽑는 유쾌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엔 실제 대머리인 사람에 대머리 분장을 한 사람들까지 총 60명이 참가했다는데요. 오는 9월에 시작하는 대머리 코미디 쇼를 홍보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열렸다고요. 우승자에겐 대머리로 알려진 유명 가수 핏불의 CD가 전달됐다네요. 인류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최초의 인류 화석이 전시됩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는데요. 세계 최초 공개라네요. 사람을 닮은 체형에 몸을 덮은 수북한 털,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루시입니다. 약 300만 년 전 인류인 루시는 고인류의 아이콘이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체코 국립박물관에서 루시의 실제 유골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화제입니다. 루시의 유골을 발견해 소장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국립박물관에서 60일간 대여한 건데요. 유럽은 물론 에티오피아에서도 대중에 공개된 적이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모습처럼 재현한 루시의 모형도 만날 수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매년 8월 말에는 런던의 여름을 가장 화려하게 물들이는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데요. 알록달록한 코스튬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화려한 색감의 깃털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축제. 매년 여름 영국 노팅힐 지역에서 열리는 노팅힐 카니발로 유럽 최대 규모의 거리 축제입니다. 카리브해 이민자들의 전통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행사로도 유명한데요. 올해로 벌써 57회째를 맞았다고 하네요. 주최 측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도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 행사가 오래 이어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가 고성능 대형 카메라, 일명 대포 카메라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 대포 카메라를 들고 야구장에 온 팬들의 무질서한 행동 때문인데요.
적정선만 지키면 팬 촬영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있긴 한데 야구장에 뜬 대포 카메라, 민폐일까요? 취미일까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선수들을 향해 바쁘게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이 그물망 앞까지 몰리자 구장 직원이 제지합니다. 조금만 더 잘못하면 퇴장이세요. 이제 확인할 거예요. 가세요. 자리로 가세요. 더 가까이서 찍으러 지정석을 벗어나는 건 예산일. 앉으란 말에도 망부석처럼 서 있습니다. 대포라 불리는 대형 카메라로 선수들을 촬영하는 관중이 빚어낸 풍경입니다. 선수를 찍는 관중은 차라리 양반. 인기 아이돌이 야구장에 떴다 하면 등장하는 대포 부대는 야구장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달 초 한 아이돌의 축하 공연을 찍으러 야구장을 찾은 속칭 홈마들이 지정석을 벗어나며 안전요원을 밀치거나 깨물고 경기장 안까지 침입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팬이 한 번에 몰려 들어오는 상황까지 일어나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머리를 타격을 받았던. 다치기를 했죠. 네네네. 결국 대포 카메라의 야구장 반입 금지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야구 팬들은 쌍수를 들고 반겼습니다. 시야를 방해한다던가 이동할 때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선수 촬영이 취미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입을 금지하는 게 맞단 말이 나옵니다. 취미가 없어진다면 아쉽긴 하겠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야구장은 야구를 보는 곳이지 콘서트장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반입을 아예 금지하는 건 지나치단 반론도 있습니다. 지난해 삐끼삐끼 열풍의 시작도 관중이 촬영한 영상이었던 만큼 대포 카메라가 야구 인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홈마분들이 찍어주는 사진들로 인스타 프로필도 많이 하시고 다들 막 사진도 저장하시니까 솔직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뜨거운 인기와 함께 1200만 관중을 향해 질주하는 프로야구. 늘어난 관중만큼 관람 문화도 변해가는 가운데 모두가 즐거운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진천의 가시거리가 160, 전북 익산도 210m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북과 경남, 제주도에는 소나기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4.3도, 대전이 23.7도, 대구 25.1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전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